시작. X6 Newton's laws of motion. 뉴턴의 세 가지 운동 법칙이 있죠. First law, law of inertia. 그러니까 뉴턴이 발견한 게 아니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의 출발점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 관성의 법칙이 그 과학의 출발점인데 모든 사이언스의 출발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야. 많은 철학자는 또 아리스토텔레스를 과학자라고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은 여러분도 다 아는 거고 깃털이 돌보다 느리게 떨어지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잘 알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그의 차이점은 그 사람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거의 1000여 년 동안 아주 나쁜 영향을 줘가지고 과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아주 과학자의 입장으로서는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훨씬 더 슈퍼스타로 만든 그런 꼴이 되겠죠. 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잘한 점은 레퍼런스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어떤 기준점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관점에 따라 상대 속도의 개념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서로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이벤트를 봐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충분히 인터프릿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그러다가 데카르트가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철학자들은 고기또 에르줌이라고 얘기하지만 카테신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수직선,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수직선 이런 거 공짜로 배우고 있는데 그거 다 데카르트가 그렇게 한 거예요. 갈릴레오가 introduce 한 frame of reference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유클리드 시대부터 유클리드 피타고라스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이 엘즈브라로 산수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기하학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한 위대한 업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이런 수직선을 할 때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이용하면 모든 문제가 산수 문제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 데카르트의 영향력이 대단한 것이다. 자, 그러면 그러한 기술을 하기 위해서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가 필요하고 그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는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 관성계여야 한다. 그러니까 자가 당착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은 뉴턴's laws of motion이 워킹하는 프레임이다. 그러니까 뉴턴의 법칙이 올바르게 표현되는 좌표계를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이라고 한다. 황당해 보이지만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뉴턴's laws of motion이 일그러지는 좌표계는 예를 들어 non-inertial reference frame. 여러분들 우주 공간에 우주 정거장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우주 정거장에도 여행을 갈 수 있는 티켓을 제프 베조스 뭐 이런 사람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우리 클래스에 있는 사람도 갈 텐데 자 거기에서 무중력을 느낀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뻥이지. 왜냐하면 그 중력에 의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단지 이쪽의 탄젠셜 방향의 속도가 되게 커서 떨어지지 않을 뿐인데 이 레이디얼 방향으로 떨어지지 않는 뿐인데 사실 이렇게 진행하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가속된 프레임에서 봤기 때문에 모든 게 뭐 힘을 받지 않는 것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귀결인데 거기까지 가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간에 뉴턴의 법칙이 워킹하는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에서 우리가 문제를 푼다. 그것이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이다. 자,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에서 뉴턴의 제2법칙을 표현하려면 F equals ma다. 그때 F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Net external force. 여기에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할 수 있는데 그것의 algebraic sum. 여기에 F1, F2 이런 여러 개의 힘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algebraic sum, 덧셈으로 더해서 벡터의 합을 구하여라. 그럼 다 더한 것을 net, 넣고 빼고, 왜냐면 줄다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 막 서로 머리를 맞대고 막 밀어 제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 그걸 뭐 다 캔슬시키고 산수의 합을 구하여라. 그렇게 했을 때 net force가 0면 그러면 acceleration이 없고 net force가 non-zero면 F-net이 mass times acceleration이다 라고 하는 것이 뉴턴's second law가 되겠어요. 자, 우리 이제 이 차원에서 어떤 회전을 하는데 이제 uniform circular motion인데 theta라고 하는 2차원 평면 x, y 그리고 theta 얘가 뺑뺑이를 도는데 이것이 오메가 t, 오메가가 constant다. 시간에 따라 이 각도가 늘어나는 게 균일하다. 예를 들어 지구가 자전을 하고 지구가 공전을 하고 약간씩 바뀌기는 하지만 대충 유니폼하게 등속 원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자, 그럴 때 뭔가 계산을 해봅시다. We make use of chain rule. 또 chain rule이 나왔죠. 이게 사실은 angle theta이니까 theta에 대해서 미분하고 theta를 time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theta가 오메가 t이기 때문에 theta를 time에 대해서 데리버티브를 취하면 이 constant니까 오메가가 된다. 이것만 기억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theta 다시 오메가이다. 이걸 이용하면 코사인 미분은 마이너스 사인 그리고 데이터에 오메가 t 대입했고 오메가 t를 타임으로 미분해서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 다음에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다. 그리고 체인 룰에서 데이터 닷 그것이 오메가이다. 그러면 여기에 유니폼 서큘러 모션을 하고 있는 어떤 입자의 포지션을 타임 데리버티브를 취하면 레디어스도 픽스가 되어 있으니까 레디어스 픽스 여기다가 세타 닷 그것은 오메가 그리고 이 r이 이 세타로 바뀌어진 거죠. 탄젠트 유니 탄젠트 벡터로 바뀌게 된 거고 얘네는 서로 수직이다. 그럼 그 스피드는 어떠냐? 스피드는 velocity x 성분 y 성분을 제곱해서 더해서 스퀘어 루트 하면 magnitude가 나온다. speed magnitude of two-dimensional object. 이것이 r 오메가이다. 그래서 uniform circular motion의 speed는 그렇고 velocity는 어떤 unit tangent 수직인 방향, radius의 수직인 접선 방향으로 작동한다. acceleration 우리 아까 다 했으니까 이게 되게 쉬운 문제죠. 아까 푼 문제에 비해서 아까는 most general case를 풀었는데 아주 복잡한 케이스를 풀었는데 여기에서 세타 더블 닷을 다 빵으로 놔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r 닷, r 더블 닷 다 빵으로 놓은 것밖에.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centripetal acceleration, 센터를 향해서 마이너스 ER 방향이고 두 번 미분하는 동안 세타 더블 닷은 없고 세타 닷이 두 번 튀어나오고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죠. 그렇게 돼서 결국 이것은 센트리페터 구심 가속도는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 그리고 그 위치가 된다. 자, 이 가속도를 얻으니까 역으로 우리는 뉴턴's second law of motion을 이용해서 F-net을 알아낼 수 있다. 가속도를 알아내면 mass를 곱해서 net force를 알 수가 있다. 어떻게? 가속도 여기 있어. copy. mass만 딱 붙여놓으면 구심 가속도 곱하기 질량, 구심력, centripetal force를 얻는다. 자, 이때 unit radial vector의 time dependent한 폼은 이것이고 unit tangential vector는 마이너스 sin 그리고 코사인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magnitude of the centripetal force는 mr 오메가 square 그리고 우리가 v equals r 오메가였기 때문에 요걸 replace 오메가는
v over r 이렇게 해서 이걸 substitute 대입하면 mv square over r 이렇게 된다. 3번. 자, xt가 position of a freely falling object of mass m under the constant gravitational acceleration g. Find the acceleration, velocity, and position of the particle. 자, acceleration F equals ma를 써 net force가 gravitational force mg 밖에 없다. 자, constant야. 그리고 F equals ma. 그래서 이거 두 개. 그래서 eliminate m을 지워버릴 수 있다. 그러면 double derivative time derivative of x is the acceleration. 자, 이거 한번 적분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적분하면 요것의 velocity의 difference가 나온다. 그리고 uniquely defined. 자, 이 constant는 벡터는 인테그럴이 바깥에 튀어나온다. 그러면 결국에 바깥에 튀어나와서 이 트리비얼 인테그럴이 되고 이러한 이것은 그냥 이거죠. 그런데 여기 A에서 B 넣으면 여기에 A에서 B 그래서 B 빼기 A 이렇게 해가지고 T 빼기 0 그래서 GT 이렇게 됐다. 언제나 definite integral은 difference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것이 unknown이다. initial velocity unknown이다. position can be obtained. 자, 한 번 더 적분을 하면 요것에 한 번 더 적분하면 요것이 dx 벡터 over dt이기 때문에 요것을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적분하면 이제 x의 difference를 얻을 수 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0에서 t까지 x의 difference를 구하려면 velocity를 적분하면 된다. 그럼 아까 구한 걸 여기다가 때려 넣는다. x 다 t라고 하는 것은 이거이니까 이걸 대입하고 그럼 대입하면 플러스 gt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것을 적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t 0에서 t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요거까지는 됐고 여기에 나온 아까 나온 t는 대입을 할 때 적분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t 프라임 요게 똑같으면 헷갈리니까 부정적분 indefinite integral 할 때는 그냥 뭐 상관없이 놓는데 우리가 definite integral 할 때는 이 integral variable하고 upper limit, lower limit에 나오는 time dependence 요거는 구분을 해야 된다. 마치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k 이렇게 했는데 이거 다 썸을 했는데 여기서 또 시그마 k 이퀄 1부터 m까지 이건 틀린 말이거든. 왜냐면 이건 integrate out 썸된 dummy variable 이걸 dummy 허수아비 dummy variable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쓴 거는 사망해버리고 이거 딴 거를 써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서로 똑같이 되면 이 예를 들어 평면상의 면적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 면적을 구하지는 보다 이 K, L 이런 변수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자유롭게 가져야 되는데 이게 커플이 돼 버리면 이게 잘못 썸을 해가지고 뭐 요 직선의 길이만 구하는 그런 오류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이 아는 사람은 그냥 구별 안 하고 쓰지만 처음 배우는 사람은 이렇게 구별을 해서 이 upper limit과 integration variable을 이렇게 구분해 주는 것이 안전하다. 자, 그래서 위치의 difference를 구하려고 하니까 아까 얘기한 요것은 difference 요것을 알아야만 한다 그랬죠. 그래서 free parameter가 하나 더 나오고 아까 acceleration을 적분해서 velocity를 구할 때도 initial value 두 파라미터가 하나 더 있었고 더블 인테그랄을 하니까 우리 free 파라미터가 두 개가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트리비얼한 적분은 뭐냐? 0dt 프라임 0t 그리고 제로에서 t 프라임 제로에서 t 자, 이 두 가지 우리가 아까 5번의 맨 마지막에 이것이 t였고 이것이 2분의 1 t제곱이었고 자 이거 n개 하면 어떻게 n 팩토리얼 분의 t의 n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이제
acceleration F equals ma라고 하는 것이 F equals mx 더블 데리버티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분 두 번만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진 않는다. 이제 나중에 양자역학을 배운다든지 복잡한 계산하려면 무한대까지 미분하는 것을 해야 하지만 지금은 그냥 참자. 그럼 세컨드 오더까지 뭐 이건 쉬운 공식 두 개만 알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 문제는 definite integral을 하면서 upper limit, lower limit 이 값을 주는 과정에서 initial condition들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arbitrary value가 다 된다. 그런 문제 조건에 t equal 0일 때 어떤 컨디션이 있는가에 따라 이 파라미터들을 결정해 줘야 된다. 우리가 사용한 적분 공식과 most general form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했고, 우리 더블 인테그랄 나온 거를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 저런 거 하죠. 적분한 것을 미분하면 upper limit, lower limit에 이런 variable dependence가 있고 그것으로 그 미분을 하면 원래 인테그란드가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기억할 거예요. 자, 거기에 이것이 또 타임의 펑션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그걸 체인 룰을 써서 그거에 데리버티브를 곱하는 것까지 여러 번 대학 입학 시험 준비를 할 때는 그건 되게 잘했는데 대학을 들어오면 다 까먹지. 생활화가 안 돼 있어서 그래. 목적이 물리 공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학을 붙기 위해서 공부했던 사람 다 까먹었는데 다시 기억을 되살려야만 해요. 자, 4번. 우리가 센터 오브 매스를 지금 공부하는 지금 그 챕터는 아니지만 센터 오브 매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되게 쉬운 개념을 알 수가 있어요. 투베리 시스템, 두 개의 물체가 있다. mass가 M1이 X1에 있고 M2가 X2에 있다. 센터 오브 매스는 weighted average, mass weighted average position을 center of mass라고 해요. 오, 여기에 오타가 있네. 여기 점이 없어요. center of mass는 velocity가 아니에요. 요거는 이게 점이 time derivative니까. 자, 여기에 또 체크해놔야지. 페이지 X6, 페이지 6, XCM 닷을 달려라. 자, 여기 다시 없고, 자, 그러면 근데 얘네 리니어 모멘텀, 각각의 리니어 모멘텀 mass times velocity거든요. 그럼 mass times velocity. 자, 그럼 요거와 요것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잘 보면 아, 이런 형태가 여기에 나타나네. XCM center of mass의 velocity를 구하면 mass들이 invariant하기 때문에 뉴턴이언 메카닉스에서는 요렇게 mass times velocity 그거 벡터를 두 개 더하고 두 개 mass의 썸으로 나눠주면 center of mass velocity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Describe the motion of this two-body system. 자, 이 두 개의 입자만 있기 때문에 세상의 나머지는 다 지우개로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이 파티클 1이 받는 네트 포스는 뭐냐? 이 서로 주고받는 힘밖에 없다. 1과 2만 있기 때문에 파티클 1의 네트 포스는 2가 1에 작용하는 internal force이다. 오케이. 그것이 모멘텀. 요 모멘텀을 한번 미분하면 뭐가 될까요? mass가 상수이기 때문에 mass times acceleration. 리니어 모멘텀의 타임 데리버티브는 mass times acceleration이다.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입자가 받는 힘은 리니어 모멘텀의 타임 데리버티브일 것이고 그 힘은 오직 원과 서로 나누는 힘밖에 없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어냈어요. 잘 보니까 이 식을 한 번 더 미분하면 XCM의 더블 닷이라고 하는 것은 equal M1 X1의 더블 닷, M2 X2의 더블 닷, 그리고 mass sum. 좋아. 그런데 이거 두 개를 더하자. 1, 2, 1, 2, 1, 2, 1이 2한테 주는 힘과
2가 1한테 주는 힘을 더했다. 아, 이것이 뉴턴's third law, action and reaction. two body interaction에서 두 개의 입자가 inertial reference frame에서 주고받는 힘의 합은 zero 벡터이다. 아하, 요거의 분자가 사실은 F21 플러스 F12인데 Newton's third law states that it's a zero. It's a zero. 오호. 그러면 뭐 mass가 뭐 0보다 그나마 나가고 결국 center mass acceleration is always zero. Whenever external force vanishes. 그러니까 이 시스템 두 개의 internal force를 제외한 어떠한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center of mass의 acceleration은 제로다. 그 말은 center of mass의 velocity는 uniform하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center of mass는 등속 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거기에 mass를 곱하면 center of mass의 linear momentum, total linear momentum, sum of the two particles, total linear momentum conservation. 그래서 law of action and reaction, 뉴턴의 제3법칙은 isolated system의 linear, total linear momentum의 conservation, 선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second law를 이용해 지금 설명한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total linear momentum, total mass multiplied by 곱해 그 center mass의 velocity가 되겠고 그것은 constant가 된다. 그래서 center mass가 되게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뉴턴의 제3법칙을 통해서 center mass의 behavior에 대해서 external force, 외부의 이 시스템, closed system 외부에서 더 이상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external force, total linear momentum은 conserve 되고 하지만 작용하였을 경우에는 center of mass가 acceleration을 받는다. 예를 들어 여기 뭐 안 좋은 얘기지만 포탄을 쐈어. 그래서 여기서 요새 이제 고폭탄인가 뭐 해서 이 사람을 많이 죽이기 위해서 이 하늘에서 폭파 먼저 이 땅에 와가지고 터지는 게 아니라 이 위에서 터지는. 자, 그럼 여기에 얘가 이렇게 분산이 될 때인데 얘 토탈 리니어 모멘텀을 다 합치면 원래 가던 그 포탄이 가던 트라젝토리하고 똑같은 길을 가게 된다. 이때 얘는 지구의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파라볼릭 모션,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어 있다. external force가 시스템에 준 힘은 center of mass의 acceleration을 결정한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는 사람 질문하고요. 그 알파를 아직도 안 낸 사람은 오늘 12시까지 내야지. 그러지 않으면 하루마다 1점씩 없어집니다. 기억을 꼭 해두세요. 질문이 있는 사람은 하세요.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했습니다.